건축법. 네, 7문제 중에서 몇 개 맞을 거예요? 다 맞아요? 한 5개는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건축법. 예, 다른 앞에 3법은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니까 절차가 중요하지만 건축법은 개별법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반복해서 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먼저 178페이지 예, 용어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건축법 공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한 걸로 알고. 자, 자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에 틀린 것으로 연결된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 대지 있죠. 대지가 뭐예요? 대지.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용지죠. 근데 원칙은 대지는 이 건축용지인데 원칙은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 등록 단위죠. 1필지가 1건축용지다.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나요? 하나의 건축용지로 볼 수 있나요? 자, 우리 법에서 이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건축용지로 보는 경우도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예, 요약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겠죠. 자, 2개 필지가 있다. 여기 17지번, 18지번 두 필지예요. 그런데 두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걸쳐서 건축된대. 그러면 이 필지를 합한 토지는 하나의 건축용지죠. 그래서 이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건축용지로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법에는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건축용지로 보는 경우도 5가지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자, 여기가 17지번입니다. 그리고 농지입니다. 농지는 건축용지예요, 아니에요? 농지는 대지가 아니잖아요. 건축용지 아니죠? 근데 이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대. 그러면 전용 허가 받은 부분의 토지는 하나의 대지가 된다. 그래서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고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을 보니까요. 1번에 대지란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1필지 1대지를 말한다. 그런데 대령이 정하는 토지는 2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2 이상의 필지를 1대지로 볼 수도 있고 1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도 있다. 그죠? 원칙과 예외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2번, 니은번 건축입니다. 자, 건축하고 뭐하고 구분하셔요? 건축하고 대수전. 예, 건축은 우리 무엇을 건축이라 그래요. 건축 안에 내 안에 넣어 있다. 건축 안에는 신축, 또 중축, 개축, 재축, 또 이전, 또 여기서 용감하게 이축 그러면 안 돼요. 이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전은 건축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 건축은 대수전도 건축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니은번은 대수전 그 말이 틀렸고. 그 다음에 예,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기억하셔야죠. 고층 건축물은 뭐가 고층 건축물이에요?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를 하나 층으로 보니까 30 곱하기 4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예, 고층 건물이죠. 여기서 조심할 거 뭐 조심하셔야 돼? 또는이지. 또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예, 고층 건물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와 나왔으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뭐가 초고층 건축물이에요? 층수가 몇 층요? 50층 이상이구나.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예,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이것만 예, 이것만 높이가 50 곱하기 4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래서 고층 앞에요. 아유 뒤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 자 그러면 디귿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말한다. 이거 초고층이죠? 초고층, 고층, 초고층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니을번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이 뭐예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되려면 제가 방금 전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특례라는 것은 건축법 규정을 완화하거나 배제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거예요. 강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강화 나오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이 건축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게 뭐라고요? 특별 건축구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니을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틀린 것은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건축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자, 밑에도 이제 계속 용어니까 용어는 체크하셔야죠.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은 우리 건축법에서 뭘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요? 리모델링은 기능 향상, 노후화 억제. 이게 이제 리모델링의 목적입니다. 기능 향상, 노후화 억제를 위해서 뭐 하는 거?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다 표현합니다. 대유선 또는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다. 기억번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합 니은번 결합건축. 결합건축이 뭐였어요? 우리 결합건축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용적률 거래한다. 용적률 사고 판다. 이게 결합건축입니다. 그래서 결합건축은 용적률 거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면 니은번은 보니까 결합건축이란 건폐율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가 아니라 무엇을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용적률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용어 정리.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무엇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이상인 건축물? 20m. 20m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래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20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30이 아니죠? 주요 구조부 6개 꼭 기억하셔야죠.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6개. 뭐 있어요? 6개. 내, 기, 바, 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6개. 내가 뭐예요? 내력벽. 건축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벽. 내력벽. 네, 내력벽입니다. 벽에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이 있어요. 내력벽. 기는 기둥. 근데 기둥인데 무슨 기둥은 주요 구조로 보지 않아요. 사익 기둥은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깔끔한 거 좋아해요. 그냥 기둥 그래야 돼. 또 여기서 사익 기둥 그러면 안 되고. 자, 바닥이죠. 바닥도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바닥 위에 이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닥도 무게 하중을 지탱하니까 주요 구조부죠. 그런데 바닥은 바닥인데 무슨 바닥은? 맨 밑에 있는 최하층 바닥은 그냥 깔아 놓는 것이지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게 아니니까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 그리고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게 보잖아요. 주요 구조부죠. 근데 무슨 보는? 작은 보는 제외한다. 그리고 지붕틀. 또 지붕틀 그래야지 또 용감하게 창문틀 그러면 안 돼요. 지붕틀. 그다음에 주계단. 근데 계단인데 건물 밖에 있는 5개 계단은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죠. 5개 계단. 그리고 햇빛 가리는 차양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니을번 보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고 여기서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5개 계단은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뭐뭐가 틀렸어요. 니은번하고 디귿번 틀렸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봅니다. 자, 용어 정리 가볼까요? 이번 건축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된다. 맞나요? 그죠? 이전 아까 건축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었잖아요. 답은 1번이 맞죠? 자, 그러면 2번부터 이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된다. 어디다 틀었어요? 이고가 아니라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죠. 예, 높이가 120m. 엔드가 아니라 오하라는 거. 그 다음 3번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됐습니다.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정정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늘려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된다. 자, 우리 재축, 예, 재축과 개축의 차이는 뭐예요? 예, 그래요. 자, 개축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수고 그죠? 해체. 어떻게 해체해요? 전부 해체. 너는 일부 해체. 근데 일부 해체할 때는 주요 구조부, 아까 주요 구조부 세 곳 이상을 포함합니다. 해체하고 플러스 종전과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를 하면 개축이죠. 그러니까 전부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새로 지었대. 그러면 이건 뭐예요? 개축이죠. 근데 전부 해체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했대. 30평인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새로 40평으로 지었다라는 얘기. 그건 뭐예요? 그건 신축. 초과되면 신축입니다. 근데 일부 해체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지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건 개축이죠. 그런데 일부 해체하면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대. 그건 뭐예요? 그래서 있는데 늘어났으니까 중축이죠. 이게 초과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해체하고 늘어나면 신축. 그리고 일부 해체하고 늘어나면 증축. 그러나 전부든 해체든 일부든 종전 범위 내에서 지어지면 개축. 그러면 자, 재축은 뭐예요? 재축은 여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부수고 짓는 거잖아요. 근데 재축은 천재지변으로 멸실돼서 멸실이잖아요. 멸실. 재축은 멸실이에요. 개축은 해체. 그리고 재축은 멸실돼서 지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요? 뿌지직해 가지고 멸실됐다는 거예요. 멸실돼서 두 가지 경우로 가야 됩니다. 멸실돼서 다시 지었어요. 근데 어떻게? 동일 규모 범위 내에서 지어지면 이건 뭐예요? 재축이죠. 동일 규모. 그래서 여기서 동일 규모란 연면적 합계도 종전 규모 이하, 동수도, 충수도, 높이도 종전 규모 이하로 지어지면 다 이게 이제 동일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재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해체냐 멸실이냐,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걸 조심하셔야 돼. 두 번째 거. 재축은 천재지변은 멸실됐잖아요. 멸실돼서 다시 지으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그죠?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것도 재축으로 봐주겠대. 멸실됐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하면서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 종전규모 이하면서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조례, 이걸 다 합쳐서 건축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에 적합하면 이것은 이것도 재축으로 보겠다. 불쌍하니까 이걸 신축, 중축으로 보지 않고, 여기는 당연히 1번은 당연히 재축이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치면서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면서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하면 이것은 신축, 중축으로 보지 않고 재축으로 본다. 그래서 불쌍하니까 이렇게 재축으로 보는 범위를 넓혀줬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이 3번 같은 경우는 멸실됐고, 근데 연면적 합계는 1이든 2든 연면적 합계는
정지용 규모를 초과하면 안 돼요. 여기는 당연히 정지용 규모 초과 안 하지만 두 번째도 전면적 학교는 정지용 규모 이하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이 이렇게 되더라도 건축 법령에 적합하면 재축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연면적 학계를 늘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축이 안 되죠. 연면적 학계는 늘어나면 안 돼요. 1번, 2번이든 다. 자, 그래서 거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건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된다. 자, 이전 두 개, 뭐뭐가 이전이에요?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다는 말 꼭 나와야 돼.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같은 대지 두 개.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진의 다른 위치로. 근데 다른 대지로 가면 안 돼요. 두 개를 꼭 체크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4번은 해체하여 이 말이 틀렸죠. 자, 그다음에 5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자, 여러분 내력벽을 증설한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내력벽을 증설한단 말이 늘린다는 말이 아니라 넣는다는 말이에요. 늘린다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내력벽을 증설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에 해당돼요? 이거는 대수선입니다. 우리 대수선에 8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이건 대수선이다 그랬잖아요. 내력벽을 증설하는 건 대수선입니다. 근데 내력벽을 넣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거나 연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중축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력벽을 증설한다까지는 대수선인데 큰 수선인데 그로 인해서 뭐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중축에 해당되는 행위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건축을 늘렸다, 건축 면적 늘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해당돼요? 중축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어려운 게 용어 파트에서는 자, 어려운 게 다중이용 건축물하고 준다중이용 건축물. 여기 어렵죠? 자, 그러면 다중이용 건축물은 자 1과 2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이게 결합된 게 아니라 1에 해당하거나 2에 해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용도의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와 상관없이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 건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인 어떤 건축물이 어떤 용도의 건물이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외우셔야 되죠. 어떻게 외웠어요?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여종관, 문종판, 여종관 이렇게 외워놓습니다. 자,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전시장이라든지 애식장도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무엇은 제외하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항상 이제 제외되는 규정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종이 종교시설이죠. 5천 이상인 종교시설, 교회, 성당 다중이용 건물이고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백화점, 그죠? 5천 이상인 판매시설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리고 운수시설 중 여기서는 이제 세 개는 세 개가 중이 나오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그리고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대학병원이죠.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숙박시설도 일반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있잖아요. 관광 숙박시설. 그래서 문종판, 요종관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또는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이게 이제 다중이용 건물. 근데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그죠? 준다중하고 비교하죠. 다중과 준다중의 사이를 비교합니다. 그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어떻게 정리해요?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물이다. 그래서 12개가 나오네. 그런데 12개가 나오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문종판, 요종관이 보이네요. 문종판, 요종관. 문종판, 요종관. 그럼 이 문종판, 요종관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돼요?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5천 이상이면 문종판, 요종관은
다중용 건물이고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다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런데 이 6개는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1천 이상이면 설사 5천이 되더라도 요 놈은 다중이 안 되고 준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요 놈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는데 요 놈은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1천 이상이면 그걸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6개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문종판 요정관을 딱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머지 6개. 교노, 운이, 관장, 교육연구시설.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이 뭘까요? 학교죠. 우리가 학교를 어디서부터 학교라 그래요? 학교, 유치원부터, 그죠? 그러면 바닥면적 학교가 1천 이상인 유치원은 무슨 건물이에요? 준다중형 건물이다. 5천이라도 준다중이란 이야기예요. 노유자 시설,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아동 관련 시설의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1천 이상이면 준다중입니다. 5천이라도 이건 준다중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관광휴게시설. 아까 관광 숙박시설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관광휴게시설,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관 이런 관광휴게시설은 1천 이상이면 준다중입니다. 5천이라도 준다중이에요. 그리고 또 비교할 게 장례시설. 아까 문화미 집회시설, 이 문화미 집회시설은 애식장도 문화미 집회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애식장은 5천이 넘어가면 다중형 건물이고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다중이잖아요. 근데 장례시설은 뭡니까?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1천 이상이면 뭐가 돼요? 준다중이다. 요 놈은 다중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무엇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보나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돌출됐대. 보나 차양이 밖으로 돌출됐다는 이야기예요. 몇 미터 이상 돌출됐어요? 3m 이상. 보나 차양이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 무슨 건축물이라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보나 차양시설이 3m 이상 이렇게 돌출된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이 거리가 몇 미터요?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봐요. 3번 문제는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물 이렇게 딱 나오면 5천하고 16층만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용도를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잖아요. 일단 1번 판매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면 청약계가 4,000제곱미터 15층의 백화점. 판매시설인데 다중이용 건물은 5천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해당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중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 청약계가 5,000제곱미터인 10층의 식물원. 근데 여기 5천 나왔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식물원. 근데 무슨 아까 근데 제외한다고 했어요.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식물원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숙박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16층의 호텔 나왔어요. 다중형 건물입니까? 16층 나오면 뭐 용도 안 봐도 돼요. 거기가 뭐 호텔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형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6층 이상. 그러니까 3번은 다중형 건물이죠. 그다음에 4번 의료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4,000이면서 5층인 한방병원. 자, 한방병원 뭐 종합병원이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5천하고 16층 둘 중에 하나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중이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의료시설, 운동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12층의 체육관. 이건 뭐예요? 아니 5천 나왔는데 그러면 근데 아까 이건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잖아요. 운동시설은 5천이라도 그것은 준다중이잖아요. 문종판 요정관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준다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형 건축물, 준다중형 건축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4번도 똑같은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어는 건축법의 기본 용어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용어.